안녕하십니까, 고경희입니다. 오늘은 유동형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형 레이아웃은 반응형 웹디자인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유동형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각 기기마다 웹사이트가 제대로 표시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주로 픽셀 단위로 크기를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영역을 너비 960으로 잡는다든지 너비 1024픽셀로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기 값을 아예 픽셀로 고정을 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이 전체 화면의 너비 크기는 960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아티클의 너비는 600픽셀이고 이런 식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대로 태블릿에서 보게 되면 이 형태를 960이라는 걸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글자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려면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조망할 수가 없게 되죠. 미디어 쿼리도 반응형 웹디자인을 만드는 거고 유동형 레이아웃도 반응형 웹디자인을 만드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하면 그 해상도별로 CSS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PC에서 접속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접속했을 때 레이아웃 형태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동형 레이아웃을 만들어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 너비 값에 따라서 안에 있는 요소의 너비가 달라지는 것이지 레이아웃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그대로 가면서 스마트폰에서 적절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유동형 레이아웃을 쓰면 되고요. 스마트폰에 맞게 레이아웃조차 바꾸고 싶다라면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내가 기존에 픽셀 값으로 웹사이트를 다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유동형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960픽셀이라는 형태로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아티클은 600픽셀이고 오른쪽은 300픽셀이고 각각의 너비 값을 다 픽셀로 줬어요. 이랬을 때 얘를 유동형 레이아웃으로 과연 만들 수 있는가?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웹 표준에 맞게 제작된 사이트여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이 웹 전체 내용을 묶는 div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 작성했을 때부터 그런 그 웹 전체를 묶는 태그가 있었다라면 상관이 없고요. 이 웹 전체 내용을 묶는 태그가 없었다라면 div를 이용을 해서 그런 태그를 추가해 주세요. 이런 밖에 감싸는 div를 만드는 이유는 기준, 화면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웹문서 전체에 배경을 준다거나, 아니면 배경색을 넣는다거나 이럴 때도 필요합니다. 또한 웹 콘텐츠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묶고 하나의 요소처럼 취급할 수 있는 div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div의 id를 래퍼라고 지정을 해봤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이름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래퍼라는 이름을 주고 그 래퍼의 너비 값을 960픽셀로 줬습니다. 이 960픽셀은 제가 PC에 맞게끔 지정해 놓은 너비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960픽셀로 너비 값을 주면 760픽셀로 갔을 때, 320픽셀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의 일부가 가려지는 단점이 있죠. 자, 이제 요소의 너비 값을 퍼센트로 바꿔주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처음 래퍼의 너비 값을 제가 960으로 줬는데요. 그 래퍼의 너비 값을 일단 백분율로 지정을 하세요. 100%로 줘도 좋고요. 좌우에 약간의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95% 해도 되고 96% 해도 되고 그 값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래퍼의 너비 값을 100분율로 지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에 비해서 얼마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 96%로 할 것인지 먼저 값을 변환을 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웹사이트 안에 들어있는 너비 값을 지정한 요소들을 몽땅 그 너비 값을 퍼센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티클 요소의 너비 값을 내가 600픽셀로 했다면 이것을 퍼센트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 600픽셀 값을 래퍼의 너비 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을 960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0.625라는 소수가 나왔고요. 이 소수에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옮겨서 62.5 이렇게 하면 100%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한 값에 100을 곱한 것이 백분율 값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적당하게 소수점 한 자리나 두 자리로 표시되게끔 표시를 하면 되고요. 기왕이면 실제 계산한 값보다 약간 작게 지정하는 것이 오차를 고려해서 좋습니다. 이제 각 요소들의 너비값을 %로 바꿨다면 이번에는 패딩과 마진값도 %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브라우저 창의 크기에 따라서 뭐 아티클의 요소가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데 그 안에 패딩 값이나 마진 값도 적절하게 % 값으로 늘었다 줄었다 해야지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보기 좋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할 일은 글자 크기를 EM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보통 글자 크기 뭐 12픽셀 아니면 뭐 16픽셀 이렇게 픽셀 값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EM 단위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EM 단위로 변환을 할 때는 1EM이 16픽셀이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픽셀 크기를 16으로 나눠주면 적당한 EM 크기가 나옵니다. 네, 책을 참고하시면 기존의 픽셀 단위로 만들어진 사이트를 유동형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내가 유동형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예 시작부터 유동형 레이아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실습 파일을 보면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 콘텐츠만 들어가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layout.html이라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제목과 메뉴 그리고 콘텐츠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노트패드에서 열어보면 아직 아무런 스타일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HTML 태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동형 레이아웃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뭐 컴퓨터로 그려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거예요. 위에 헤더가 있는데 헤더의 너비는 이제 960픽셀이고요. 문서 전체를 래퍼로 묶어서 그 너비 값도 역시 960픽셀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3개의 아티클로 구성을 할 것이고 각각 여백을 둘 것입니다. 왼쪽에 파란색이 있는 부분 여기 여백값하고 오른쪽에 여백값도 있죠. 아티클이 3개가 있는데 각 아티클을 마진으로 해서 구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티클 밑에 보면 사이드바가 있어요. 이 사이드바는 900픽셀 정도로 넣을 거고요. 푸터는 역시 위에 헤더하고 똑같이 너비값을 960픽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들은 단순히 아티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티클 안에서도 아티클에 대한 실제 콘텐츠 바깥의 부분에 여백이 있어요. 이 아티클 태그에 대한 패딩 값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초록색 삼각형 있는 부분이 패딩인데요. 이 사각형 요소 안에서 패딩으로 표시를 해서 실제 글자가 있는 부분하고 이 영역 사이에 적당하게 여백을 둘 것입니다. 패딩 여백을 둘 거예요. 그럼 이 크기 값을 결정을 해보면 실제 이 사이드바 크기하고 여기 아티클, 이 사이드바 너비값 900픽셀을 아티클 3개로 나눌 거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생각하면 이 아티클 각각이 한 300픽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300픽셀 안에 이런 마진값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각각의 이 파란색 부분은 내가 한 20픽셀 정도의 마진을 줄 거고요. 빨간색 부분은 15픽셀 정도의 마진값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지금 표시가 잘못됐는데 안에 아티클 영역 안에 패딩 값은 5픽셀 정도로 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적당하게 크기를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전체 3개 아티클이 마진까지 포함해서 900픽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여백이 들어가죠. 마진값이 빨간색이 15픽셀, 15픽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치면 30픽셀이 빠져요. 그러면 900에 30픽셀이 빠지니까 870픽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3등분을 해요. 3등분하고 다음에 3등분한 값에서 그 각각의 값의 패딩 값을 좌우로 하나씩 빼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지면 10픽셀이 빠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콘텐츠 아티클의 영역은 280의 정도가 됩니다. 280픽셀 정도가 될 거고 이 마진값과 패딩 값은 각각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이것을 픽셀 값을 기본으로 해서 %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콘텐츠를 묶는 래퍼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이디를 래퍼라고 해서 묶어줄 거고요. 바디 끝나기 직전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줄 것입니다. 디아이브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문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래퍼로 가장 크게 묶었고요. 헤더 부분에 제목과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묶어볼게요. 전체적인 구조는 div 안에 헤더와 섹션과 푸터가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헤더를 열어보면 제목, 이 애완견 종류라는 제목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을 열어보면 모두 3개의 아티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사이드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바가 하나 있는 거죠. 아티클 3개와 어사이드가 있습니다. 사이드바는 하단으로 이제 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푸터는 그 안에 이제 p 태그를 이용한 텍스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전체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태그를 입력을 하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래퍼를 먼저 지정을 해서요. 래퍼의 너비 값을 퍼센트로 지정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960 픽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쉽게 96%라고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100%로 주셔도 되고 90%로 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진 값을 0하고 오토라고 주면 이 래퍼 영역이 웹브라우저에서 가운데에 배치하게 됩니다. 96이라고 했기 때문에 4% 정도는 여백이 남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2%씩의 여백을 주고 화면에 가운데 배치하도록 하는 속성 값입니다. 이것은 자주 사용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래퍼를 제외한 헤더와 섹션과 푸터에 대한 스타일도 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기본 값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헤더는 배경색은 이렇고, 뭐 패딩은 이렇고,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것은 이 헤더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서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의 각 요소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하면요. 자, 이런 형태로 헤더에는 배경색이 들어가 있고 콘텐츠 부분에 섹션 부분에는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화면 중앙에 배치했기 때문에 좌우에 똑같은 여백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을 줄이게 되면 줄이는 것에 맞춰서 역시 콘텐츠 너비 값도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래퍼의 너비 값을 96픽셀로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을 기준으로 해서 96픽셀만큼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목이 위에 있고 메뉴가 아래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면을 좌우로 나눠서 이 텍스트 부분은 한 40% 차지하고 메뉴 부분은 한 화면의 60%를 차지하도록 분할을 해볼게요. 좌우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부분 안에서 헤더의 H1 부분은 width 값을 40%로 해주고요. 헤더의 내비게이션, 그 내부라는 그 메뉴 부분은 width 60%에서 이렇게 화면을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H1은 float left, 얘는 float right, 메뉴는 float right에서 좌하고 우로 플로팅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H1의 글자 크기는 2.5em으로 해줬고 글꼴, 그리고 글자 색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저장을 하고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왼쪽에는 흰색 글씨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메뉴를 이제 가로로 배치를 해봐야 되겠죠. 가로로 배치하기 위해서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메뉴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메뉴의 스타일을 보면 UL은 리스트 스타일이 논이고요. 마진 탑을 20픽셀 위에 좀 떨어지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해주고 플로트 레프트 하게 되면 가로로 배치하게 되죠. 그리고 마진 값 지정을 해줬고요. 각 항목의 링크 부분, 링크 텍스트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글꼴과 글자 크기, 글자 색, 그리고 밑줄 없애는 것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자, 브라우저로 확인 들어갑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는 사이트 제목, 오른쪽에는 메뉴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할 일은 섹션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들을 바꾸는 건데요.
자, 이제 아티클 요소에서 먼저 아티클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다음에 아티클인데, 이 아티클 값은 우리가 아까 280 픽셀이라는 값을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280을 960 픽셀로 나눴을 때 너비 값입니다. 그리고 각 마진 값들도 너비 값을 %로 바꿔줬습니다. 높이 값, 바텀이나 탑은 위나 아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너비 값을 안 바꿔줘도 돼요. 패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패딩 라이트하고 패딩 레프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퍼센테이지로 바꾼 거고요. 위아래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위아래 값은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티클을 지정을 하고 브라우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자, 3개의 아티클이 각각 테두리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적당하게 패딩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이드바, 어사이드란 태그를 사용한 부분이 오른쪽에 붙지 않도록 플로팅을 해제해줘야 될 것이고 맨 왼쪽에 붙은 아티클은 왼쪽에 적당하게 여백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티클 첫 번째 아티클 부분을 퍼스트 차일드 그래서 마진 레프트 왼쪽에 좀 여백을 줘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안에서 여러 개 있죠. 제목과 텍스트 부분을 제가 몇 개의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바꿔봤습니다. 그 제목 부분 앞에 자, 저장을 하고 한번 보면요. 앞에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DT 부분에 이렇게 진하게 바꿔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죠. 사이드바가 옆으로 따라오지 않게끔 플로팅을 해제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에 가서 이 어사이드 태그를요. 클리어 보스라고 지정을 해줘서 앞에서 사용했던 플로팅 값이 없어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값도 900픽셀이라고 900픽셀이었을 거예요. 예, 900픽셀을 960픽셀로 나눠서 이런 퍼센트 값을 얻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사이드가 오른쪽에 붙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HTML 태그밖에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래퍼로 묶었고 퍼센테이지를 줘서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바꿨고요. 유동형, 그것도 유동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너비 값을 줄이면 이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이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칼럼이 많을 경우에는 보기 좋지 않지만 이게 이미지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기 좋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유동형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